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닌노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중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었는데요. 한 달이 넘는 순례길 기간 동안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란 무엇일까 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또는 내 자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길의 특성상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힘든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궁극적인 또 원초적인 질문이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순례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제 혼자 걷는 시간 동안에 이 궁극적인 질문은 항상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사에 감사라든지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말들은 수도 없이 들어왔죠. 하지만 문제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자주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이것은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좌절에 빠지면서 결국 점점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순례길에서 품었던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해답을 모건 하우저의 책 Same as Ever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행복의 핵심인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건 하우저는 행복은 아주 단순한 등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행복은 바로 현실과 기대의 차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요소 중에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그는 꼽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기대가 지나치게 높으면 행복하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기대를 적절히 낮추면 평범한 현실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고대 철학자 세네카의 말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요. 세네카는 행복해지려면 욕망을 줄이고 이미 가진 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인 데니엘 카너먼도 Thinking Fast and Slow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절대적 조건보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기다린 새 차를 샀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며칠 동안 탈 때마다 설레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몇 번이나 내려가 보기도 하고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그 차가 그냥 습관처럼 내 차가 됩니다. 또 하나 이해는 여러분이 연봉이 올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준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입,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을 바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대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그것이 새 기대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은 그대로인데 행복감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쾌락적 적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변화가 생기면 행복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에서 금방 익숙해지게 되고, 따라서 행복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맞물려서 악순환을 만들게 되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충족됨으로써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것이 점점 적응하면서 만족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더 높은 목표를 우리는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표에 도달하면은 적응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기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복 지수는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그러면은 투자의 대가로 알고 있죠.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지만 아주 왕성하게 아직도 미국의 월가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기대치를 낮추는 데서 온다. 나는 저녁에 햄버거와 콜라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한다. 이 말에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말이 사실은 행복의 방정식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실천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비교 대상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SNS에 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케이스를 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SNS를 조금만 덜 봐도 남과 비교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도 비교가 줄면 기대치도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 나아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발전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무사히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나 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러한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을 인정하고 즐기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쌓이면 삶 전체가 더 풍요롭게 느껴지고 결국 이것은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기대치 관리가 장기적인 만족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마무리해 볼까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물론 현지 사정도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서 짐을 많이 챙겼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그게 결국 제 어깨만 무겁게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저는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줄였고 짐을 줄이니까 당연히 무게는 훨씬 가벼우면서 제 발걸음도 따라서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우고 줄이면 우리가 가볍게 걷는 그런 것 같이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저의 일상을 되돌아봐도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고 또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위 사람과 비교하면 저는 부족한 것 같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저 인생이나 삶에 그렇게 큰 보탬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의 현실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실의 행복은 더 많이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대를 조금 낮추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고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은 현실에 사소한 것도 절대 놓치지 말고 즐겁게 대응하면서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계속 이렇게 되뇌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니노 TV는 여러 가지 저희 생각과 현실에 있어서 많은 이슈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들려주는 채널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